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같이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죠. 새벽 1시 정도에 눈을 치고 아침에 6시 정도에 눈을 떴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또 소중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잠자고 먹고 또 이렇게 건전한 하루의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삶의 지혜는 터득할 텐데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을 생각하려면 먹는 거를 좋은 영양소를 잘, 우리가 필요한 7대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운동 필요하죠. 자, 그럼 우리가 운동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은 우리가 음식을 7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자기 자신에 맞는 맞춤형 운동을 음식 골고루 먹는 것처럼 고르게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동만이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 습관 속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는, 오늘 하루 일기예보를 보니까 햇볕이 쫙 쬐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을 쬐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부셔요. 좋아요. 이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력의 해가 이렇게 감사할 줄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저도 조금씩 태워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정말 헬스클럽 관장으로서 거의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조금씩 빠져요. 자, 이거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나 나이를 드셔보신 분들만이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햇볕도 기왕이면 잘 쬐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약이나 주사나 음식으로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연의 원리,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연의 햇빛을 쬐이면서 비타민들을 합성하면서 운동도 병행을 하는데, 제가 헬스클럽 관장으로서 뭡니까? 헬스장 안에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비타민들을 같이 합성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뭡니까? 자, 맨발이잖아요, 맨발. 자, 맨발 걷기 효과 아시죠? 자, 그래서 맨발 걷기 효과는 뭐 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구는 이 음전하가 있답니다. 땅에서 음전하가 올라와서 내 몸에 활성산소를 싹 빼앗아 간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오직하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됐겠어요. 자, 수년 전부터 맨발 걷기 효과는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맨발 걷기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행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유행을 하는 거고, 그 유행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더 소중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겸사겸사해서 햇빛 쬐이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효과와 그리고 이 근력 운동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몸을 풀고요. 네. 자, 몸도 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정말 수백 개의 근육과 관절이 있습니다. 그 관절, 근육, 인대 모든 부분에서 근육을, 또 관절, 뼈, 이런 것들을 모두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운동을 한번 해볼 거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과 함께
같이 이렇게 뭔가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제가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한 가지의 방법으로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읽어내면 엄청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맨발 걷기를 이제 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맨발 걷기 이렇게 걷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맨발 걷기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시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요. 이게 결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뭐든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잘하게 되려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플랭크 홀드라고 합니다. 이게 플랭크 홀드인데 그냥 엎드려 뻗쳐 자세 버티기잖아요. 버티기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이 등의 견갑골이 접히지 않고 쭉 견갑골이 완전히 견갑골이 쫙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1분 정도 버틴답니다. 뭐든지 이 전문가의 말은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헬스클럽 관장으로서 헬스 기구를 통해서 이 근육을 키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저도 두 번째 가라고 서운해 할 사람인데, 또한 좀 더 세심하게 깊게 파고들어서 지금 물구나무 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진행을 하다 보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진행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자세가 플랭크 홀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등 어깨 부분을 위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등 어깨 부분이 쫙 이렇게 펴지면서 지금 팔, 어깨 부분에 상당한 부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엎드려 뻗쳐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기합받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추억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효율적으로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쁩니다. 나중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맨발 걷기 하는 것보다 내가 물구나무를 서면서 간간히 맨발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효과를 누린다라면 삶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요? 자, 지금쯤이면 이제 1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플랭크 홀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몸 좀 풀고, 네.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매일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매일은 못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시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처럼 자주 하다 보면 실력은 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이크 홀드라는 겁니다. 파이크 홀드는 이렇게 엎드려 뻗어 자세에서, 플랭크 홀드 자세에서 이렇게 다리를 손과 가까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등 어깨 그 견갑골을 뒤로 쭉 뽑아주는 거죠. 견갑골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고 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1분 정도. 자,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발 걷기잖아요. 걷기는 뭡니까? 이 땅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라든가 안 좋은 염증, 활성산소 이런 것 등을 이 음전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 스탠드라고, 물구나무를 서려면 결국은 물구나무 서는 자세를 자꾸 취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전문가 유튜버 영상을 보니까 이 프로그 스탠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다리를 리프팅 하는 거죠. 아유, 이게 자, 2단계는 처음에 했던 이 플랭크 홀드와 그 다음에 파이크 홀드, 그거를 좀 수일 동안에 단련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동작들이, 이런데 근력이 좀 다져져서 어떤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습득이 돼 가지고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프로그 스탠드라고 한 번씩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를 균형도 잡아야 되고, 또 그만큼 손목 관절이라든가 팔, 어깨 이런 모든 내 몸에서 이 감각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해보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웃깁니다. 너무 안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짬짬이 이렇게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자, 팔굽혀펴기는 이제 아무래도 어깨 단련, 손목, 팔목, 이런 게 모든 부분이 단련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아침밥을 안 먹고 아침에 뭐라고 그 단백질 음료, 그 아미노산 그 한 포만 딱 먹고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배는 비어 있고 지속적으로 저강도 어떤 에어로빅과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저강도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소모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 나름의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영향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이 고갈이 되면은, 빠져나가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근육이 또 에너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고강도 트레이닝은 배가 고팠을 때 하면 절대 안 돼요. 저강도 트레이닝을,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배가 좀 고팠을 때 하게 되면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지방이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력 운동을 조금 약간 힘들게 하면 근육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영양적인 부분도 조금씩 준비해서 고려해서 운동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음은요, 푸시업을 이제 요거는 흔하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파이크 푸시업이라고, 아까 파이크 자세는 자,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어깨를 등이 쫙 펴질 수 있도록 등 어깨 쪽이, 이 자세에서 이제 뒤꿈치를 들고 여기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죠.
이거 15개 하기도 힘드네요. 지금 약간 배도 고프고. 이렇게 한번 한 1분 정도 버텨보려합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꾸준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실행했을 때 이루어진다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죠. 지금요, 이 파이크 푸시업을 하고 이렇게 또 파이크 자세로 버틸려니까, 파이크 홀드를 하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지금 이 손목, 그 다음에 팔, 어깨 전면 부위 엄청난 부하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되게 단련이 되는가 봐요. 다리가 떨려요. 온몸이 떨려. 인생은 단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단련을 통해서 일부가면서 삶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 내 몸이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인생을 성공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와, 숨이 가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음식에 대해서는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영양소를 통해서 100번 씹어 먹고, 또 밥도로 물다로를 하고 적절한 운동 해주고, 이렇게 건전한 하루의 생활 습관을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잘 한다고 한다면 인생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파이크 푸시업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방향을 좀 바꿔서. 자, 이것도 역시 뭐 자주 하던 그런 동작들이 아니니까 좀 자세는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게 또 분석이 되죠. 우와, 이것저것 조금 힘을 빼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네요. 지금 와, 배도 고프면서 체력이 고갈되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호흡은 가쁘고, 더구나 이제 지금 뱃속에 영양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 저장 탱크에서 지금 에너지원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왜 길가에 꼬랑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똥 밟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어떤 회식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또 유혹에 또 넘어가서 좀 비교적 맛은 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이 하루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서서히 극복이 되면서 그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파이프 푸시업 이번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20개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새더라고요. 옆길로 말이 새. 이렇게 일반 음식을 먹고 안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살이 찌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헬스클럽 관장이 야 너 몸이 뭐 근육은 있긴 하느냐 이렇게 지금 느껴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옷을 벗어보면 몸이 잘 빠졌습니다. 지방이 별로 없고 거의 내 몸매가 근육으로만 남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렇게 왜소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반드시 내 몸에 군살은 좀 빠져나가야 된다. 군살이 빠진다라는 거는 내 몸에 어디 장기라든가 어디 뭐 혈관 속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그런 활성산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깨어있으면 결코 좋을 건 없잖아요. 사람들은 얼굴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데요.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보디빌딩 전국 보디빌딩대 종합우승 그랑프리를 할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 이제 개촬영 하기 전에 지방은 완전히 거의 0%에 가깝고 그러니까요 완전 할아버지야.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얼굴은 그런데 옷을 딱 벗어놓고 보면 옷하고 얼굴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할아버지로 안 봐요. 멋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숲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번만 더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어요. 여기 온 지 1시간이 지금 뿔떡 넘었습니다.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할게요. 와. 자, 파이크 푸시업. 푸시업은 아시잖아요? 삼두근과 그럼 대흉근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하가 들어가서 발달이 되는데 이 파이크 푸시업은 푸시업과 비슷하면서도 부하가 이 어깨 전면 쪽과 삼두근, 협력근으로 또 팔목 이런 부분에 부하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제 주 목적은 물구나무 서는 것이 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그 주변 근육들이 어떤 협력근들이 주동근들이 발달이 되면서 물구나무 설 때 일단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물구나무를 처음에 연습할 때 안 되니까 1, 2초도 힘들지만 된다 하더라도 버티는 힘이 없으면은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